다른 유전자에 있어서 이름을 다르게 붙였지만 사실 표현형은 똑같이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다인자 유전은 몇 가지 좀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다인자 유전은 많이 쓰는 말, 양적 유전. 저렇게 지금 말이 안 나오지. 양적 유전이며, 양적 유전. 그리고, 그 연속 변이. 표현형이 그냥 뭐, 붉은색이다, 흰색이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붉은색, 조금 분홍색, 조금 더 진 분홍색, 그 다음에 빨강색, 이런 식으로 점점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표현형의 연속변이라고 하며, 그 표현형의 변이에 따른 개체수의 분포를 보면, 개체수 분포가 정규 분포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이 있고 양쪽이 적은 그런 경우죠.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들 또 폴리제닉 인헤리턴스의 특징은 환경 영향이 커요. 환경 영향이 절대적으로 커야 돼.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절대적으로 커야 돼? 키가 여기로 들어가거든. 키 제가 꽉 까먹었잖아, 우리 애들 키를. 이제 원래 유전적으로 예상되는 키는 엄마 아빠의 키를 더해서 2로 확 나누는 거야. 얼마나 끔찍 놀랐는지, 그지? 그게 유전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키도 이런 다인자 유전으로 들어가나 저는 이제 이걸 믿어야지. 그래서 우유 하루에 한 통씩 먹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키, 피부색,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수, 발가락의 길이가 이런 거 해당이 되고, 혈액형은 APO식 혈액형입니다. 혈액형이 사실은 이런 것도 있다. 혈액형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운 혈액형만 쓰면 되는 거야. 아무 말 안 하고 나오면 APO식 혈액형으로 하죠. A형, B형, O형 이렇게 얘기하는 APO식 혈액형은 I라는 유전자 위에 존재하는 새 대립 유전자가 관련되어 일어나는 유전 현상이고, 대립 유전자가 한 유전자에 대립 유전자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 존재하는 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PO식 혈액형도 복대립 유전의 대표 예제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다인자 유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몇몇 유전 현상에 대해서는 예제와 그 특징을 암기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제까지도.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1번 문제부터는 이제 유전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전이란, 여기서 유전은 DNA.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란 표현형을 지배하는 물질인데, 이 유전 물질의 정체가 이제 DNA로 밝혀지게 되죠. 뭐 그리피스의 실험이라든가 할션 체이스의 실험이라든가. 그래서 증명된 이후에 이제 DNA를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DNA가 유전 물질이라면 복제되어 다음 자손한테 물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제, 그리고 표현형을 지배하기 전에 단백질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단백질로 나타나는 걸 발현이라고 합니다. expression. 여기서는 오카자키가 나왔고요. 오카자키는 복제 과정입니다. DNA 복제의 특징은 복제는 복제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복제 원점에서 두 가닥이 벌어지면서 단일 가닥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제 요소의 특징인데, 복제 요소가 주형을, 그러니까 원본을 필요로 하는데 그 원본이 두 가닥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두 가닥이 분리된다고요. 분리돼요. 단일 가닥을 노출시킴으로써 단일 가닥의 주형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걸 복제 공기방울 버블이라고 합니다. 버블 형성이 시작되는 부분이 복제 원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제 원점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기라 그래요. 분기. DNA 두 가닥으로 점점점 얘를 잡아 당기는 거야, 이렇게. 그지? 잡아 당겨. 그래서 여기를 점점점 줄이고 얘는 점점점 늘리는 거죠, 단일 가닥을. 그랬을 때, 복제를 하는 DNA 중합효소는, 폴리니클레오타이드를 만들 때, 폴리니클레오타이드가 5에서 3이라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합성하는 방식이 3발단만 늘린단 말이야. 3발단만. 그래서 3쪽으로 늘어나요. 5에서 3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이 복제 가닥은 복제 분기점이죠. 이 부분을 복제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복제 분기점이 점차 단일 가닥을 확대시킴에 따라서 분기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장되잖아요. 가다가 늘려가고 이거를 선도사슬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 복제가 진행된다고 하여 연속 복제 가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DNA가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계속 들어가겠죠? 그런데 DNA가 두 가닥이 서로 역평행이잖아요. 여기가 5면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여기가 3이면 여기가 5고 여기가 5라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애는 바깥쪽으로 나와야 돼. 3, 여기서 5에서 3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여기가 3이니까.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야 되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늘려보죠. 이렇게 진행되다가 더 풀렸어요. 더 풀리면 여전히 선도사슬은 복제 분기점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복제 분기점을 향해 들어가는 게 연속 복제 가닥이죠. 그런데 지금 이미 만들어지는 이 복제 가닥을 이제 우리가 후속사슬이라고 하는데 이 후속사슬에서 어느 방향으로? 후속사슬이 여기 오거든. 근데 이쪽이 더 벌어진 거야. 근데 얘가 거꾸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해서 이 후속사슬은 조각조각 복제가 진행이 돼요.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불연속 복제라 하며 이때 조그맣게 만들어진 이 조각 그리고 그 조각을 계속 이어붙이거든요. 그 조각을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합니다. 연구한 일본 학자의 이름을 가지고 자, 오카자키 절편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 DNA 두 개가 다 갈라지고 복제를 시작하는 건 아니다. 조금씩 벌려가면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고 두 번째는 복제 가닥은 DNA 합성 가닥은 DNA 산말단이 늘어나는 산말단 쪽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은 여기서 3이고 여기 새로 비워주면서 또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염색체 말단에서 지체 서열, 지연 서술, 래깅 스트랜드 같은 말이고요. 지체, 지연, 후속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래깅이고요. 래깅 스트랜드의 맨 마지막 부분이 합성되지 못한다. 이건 좀 말이 이상하고 이건 오히려 사실 어디에 해당이 되는 단어냐면 선형 DNA의 복제 문제점이에요. 선형 DNA는 환형 DNA와 달리 터미널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게 되죠. 이 터미널 프로블럼 말단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라고 하면 DNA가 또 여기가 3이면 그 역평행으로 이거에 이제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오죠. 예, 여기가 오고 역평행으로 이렇게 복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 복제의 시작을 또 못해요. 복제 요소가 그죠? 그래서 RNA 프라이머라는 걸 가지고 복제를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RNA 프라이머를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DNA가 한쪽 가닥이 좀 짧게 노출이 돼요. 이런 식으로. 3쪽이 좀 늘어서 노출되죠. 이거는 선형 DNA의 문제점이고 얘가 복제가 안 되는 게 문제고 복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지체사슬이 맞아요. 지체사슬의 제일 마지막 RNA 프라이머가 DNA로 복구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선형 DNA의 문제다. 근데 그게 오카자키하고는 또 관계가 없잖아요. 이건 RNA 프라이머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사건이야. 그럼 오카자키 아니고 2번 DNA 가닥이 역평행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역평행 그리고 5에서 3으로만 또 신장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연속 복제가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한쪽 가닥만 보존 이런 거 아니죠. 이중나선이 반보존 쪽으로 복제된다. 한쪽만 복존된다. 한쪽만 이러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반반 가져가는데요. 그것이 또 오카자키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펄3가 아니라 DNA 펄1의 시발체를 프라이머, RNA 프라이머를 얘기하는 거고요. 뉴클레오타이드로 바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세균 같은 경우고 세균은 환형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제 원점에서 출발해서 쭉 진행된 선도사슬과 달리 후속사슬은 이렇게 중간에 RNA를 만들면서 진행을 했을 텐데요. 마지막에 후속사슬이 이거를 정리해주면 되죠. 삥 돌아오면 아이고 이쁘지 않게 그려지네. 그죠? 그래서 선도사슬이 쭉 진행